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NA-seq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RNA-seq이 레퍼런스에 매핑을 해서 나온 결과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은 그 결과를 가지고 뒤에 분석하는 부분들을 전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A4 RNA-seq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PCA4 RNA-seq 같은 경우에는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2D 차트, 2D 플랫에다가 그 샘플의 어떤 컴포넌트 위치를 뿌려요. 2D에 뿌려가지고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RNA-seq에 대한 PCA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프로세스 탭에 보시면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던이 됐고요. 그러면 그 완료된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D에 펼쳐져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메타데이터라는 엑셀로 만든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입혀줬죠. 여기 있는 각 컬럼들이 RNA-seq에서 그룹핑을 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레전드는 우측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컬럼의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코릴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RNA 프랩 메소드를 보시면은 메소드에 따라서 Y축을 기준으로 하단과 상단, 그리고 여긴 좀 애매모호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은 이런 샘플들은 일단은 메소드에 따라서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섹스를 기준으로 봤더니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메일과 피메일 샘플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섹스와 그 프랩 메소드에 따라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PCA 플랫에서 나는 성별로 보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이런 샘플 하나 끼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샘플 때문에 정확도가 p-밸류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정확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샘플이 많을 경우에는 샘플을 제외하시고 분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룹당 2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PCA 플랫을 봤어요. 보고 이상이 없네, X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음 분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석은요, Differential Expression for RNA-seq이라는 툴인데, 이 툴은 RNA-seq 결과를 통해서 차등받은 유전자들, differentially expressed 된 유전자들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룹 간에서 우리가 성별로 봤을 때 피메일과 메일 사이에 발현 차이가 없는 유전자나 트랜스크립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발현 차이가 많이 나는 트랜스크립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DEG를 본다면 성별에 의해서 발현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 프랩 메소드 혹은 드로소필라의 어떤 특정한 넘버에 따라서 보시려면은 그것들을 기준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헤드에 나와 있던 그 헤드 네임들이 쭉 있고, 그리고 자, 올그룹 페어로 진행을 하면 어차피 2개의 샘플이기 때문에 2개끼리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게인스트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개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메일 샘플이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피메일 샘플이 컨트롤이 될 수도 있는데요. 3개의 샘플 같은 경우는 1, 2, 3이 있다고 치면 올그룹 페어는 1, 2, 1, 3, 2, 3을 분석을 하고 어게인스트 컨트롤 그룹은 하나의 샘플, 만약 1번 샘플을 1번 그룹을 컨트롤 지정했다고 하면 1, 2, 1, 3 이렇게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역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RNA-seq에 대한 그 차등받은 유전자를 찾게 될 거예요. 그 기준은 성별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 드로소필라의 특정한 넘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DEG 파일이 하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동그라미 하나. 벤 다이어그램에서 동그라미의 의미는 DG란 뜻인데 A 샘플 B A 그룹 B 그룹 간의 DG란 뜻인데 샘플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룹 간에 비교하는 게 세 개가 있다면 혹은 두 개가 있다면 그 사이 간에 서로 공통적인 니즈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서 세 개인 것은 지금 넘버밖에 없어요. 컨트롤을 지정하지 않고 올그룹 페어로 진행을 할게요. 자, 세이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완료가 되어 있는 자동으로 메일과 피메일이 분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그 헤드 이름이 그룹의 이름이 메일과 피메일이었기 때문에 메일 vs 피메일 해서 메일이 기준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에 의해서. 자, 그러면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냐? p-value가 있고요. fdr p-value, 본페로니로 코렉션된 p-value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걔네들 각 항목들에 대한 트랜스크립트 이름도 나와 있고요.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유전자 하나당 트랜스크립트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십수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 유전자당 트랜스크립트에 따라서 언더바로 숫자로 구분해져 있고 여기는 보시면은 뭐 PGC 두 번째 있는 트랜스크립트, 세 번째 있는 트랜스크립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볼케이노 플랫 하단에 보시면은 막대와 빨간색 돛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볼케이노 플랫이에요. 볼케이노 플랫이라는 것은 X축을 폴드 체인지로 하고 Y축을 마이너스 P-value로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로그 값이야. P-value로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P-value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폴드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2를 이제 로그 이름 밑으로 하는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데 자, 제가 아까 PGC 언더바 2를 클릭했기 때문에 얘 혼자 지금 빨간색 도트로 변해져 있고 얘가 PGC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 도트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첫 번째 그룹에서는 어떤 값을 가졌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어떤 값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짚어서 볼케이노를 보시면은 여러 개도 한 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항목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 화면에서 바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폴드 체인지 값이 로그2로는 폴드 체인지 값이 절대값 2보다 큰 것 그리고 일반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것 해서 필터링을 해버리면 31,000개 중에서 1,715개가 확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p-value가 낮은 요 친구들과 폴드 체인지가 높지 않은 요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초파리들 그룹끼리 비교한 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피메일과 메일 간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은 320, 93, 370, 93, 370, 320 해서 총 3가지의 DG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각 서로 간의 그 그룹 간에 대해서 폴드 체인지 값과 p-value 똑같이 fdr과 본페로니 값을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DG 결과고 다음에는 힙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맵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해서 각 샘플 간의 발현이 얼마나 됐는지 색깔로 보여주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때 디스턴스나 클러스터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할지 직접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필터링 조건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개의 트랜스크립트를 모두 힙맵을 그려주는 게 노 필터링이고요. 픽스드 넘버 오브 피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코에피션트가 높은 탑 몇 개만 보여주라 라는 건데요. 이제 2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 25개의 트랜스크립트만 보여주게 될 거고, 필터 바이 스태티스틱스는 우리 DEG를 구했던 정보에 의해서 폴드 체인지와 그리고 p-value에 의해서 필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통과한 것들만 가지고 DEG를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 1000개의 트랜스크립트 중에서 우리가 아까 필터링 했을 때 1000 몇 개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지고 트랜스크립트를 그린다는 거예요. 힙맵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조건이 나는 좀 루즈한 것 같아, 좀 더 타이트하게 높여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바로 조절하시면 되고, 혹은 특정한 트랜스크립트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keep these features라는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잘 이름을 모르니까 일단 ABC 그리고 컴마 혹은 세미콜론으로 그 피처들을 뭐 이렇게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각 항목들만, 여기 적혀 있는 항목들만을 가지고 힙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전 여기서 스태티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기준을 메일 대 피메일로 잡죠. 자, 메일 대 피메일로 해서 지금 앱솔루트 값이에요. 절대값으로 하기 때문에 4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애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좀 값을 높여서 8로 하겠습니다. 0.05 넥스트를 누르고 세이브 오픈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하시면은 이제 방금 만들어졌던 요 DG 파일 중에서 폴드 체인지가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 절대값 3보다 큰 것들, 혹은 그냥 절대값 3보다 큰 것들 정수, 그 아이들 중에서 FGR corrected 된 p-value 값이 0.05 이하인 것들만 골라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항목이 적진 않은 것 같네요. 자, 확대를 쭉 하시면 각 레인이 어떤 트랜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샘플별로 이렇게 힙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그라디언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샘플 간의 클러스터링도 이 결과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간의 이런 클러스터링도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그 DG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파리 넘버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초파리 넘버 파일 3개를 넣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320번과 93 사이의 DEG는 하나고요. 370과 320 간의 DEG는 2개, 그리고 370과 93 사이의 DEG는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는 370과 320 사이에 있는 DEG랑 오버랩이 되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앱솔루트 값을 변경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더니 좀 더 많게 나왔죠. 자,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그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파일 DEG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DEG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 간의 DEG들이 얼마나 오버랩이 되고 얼마나 유니크한 DEG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에서 RNA-seq을 진행하는 방법이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툴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점이 있거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NA-seq은 여기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노믹스 워크벤치 강의도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